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시내만 해도 생활권마다 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역시 시내인데도 시외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 교통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번 주제 교통 주제는 김한정 후보부터 먼저 주도권 토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는 지하철 철도 혁명의 시작 중요한 경로에 들어섰습니다. 그동안에 남양주에 지하철이 없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면서 우선 제가 지역이 진접 원안 별내 지역인데 진접에 지하철 4호선 서울역 직행 뚫었습니다. 개통시켰습니다. 4호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다음에 별내 다산을 잇고 잠실로 가는 8호선 잠실 직행 개통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게 9호선입니다. 진접 왕숙에서 진건 다산을 거쳐서 이제 강남 직행 9호선이 확정을 시켜놨는데 주광덕 시장 4년 동안에 삽을 못 떴어요. 착공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가. 네. 시민들은 애타게 9호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9호선 조기 착공 저는 이건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된다. 민주당이 해내야 된다. 민주당 시장이 해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지하철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고단한 일이라는 걸 서울 지하철을 끌고 오면서 우리가 가불관계에 놓여서 비해도 맛봤습니다. 남양주 사는 사람이 서울 지하철을 얻어 탄다고 그렇게 깔보는 거 아닌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이 심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서울 지하철을 끌고 오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절대 그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하철 4호선 우리 남양주 구간 운영비, 철도 유지비 모든 비용을 우리 남양주 시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동 기지에는 수조 원 이상의 그런 가치가 있는 창동 차량 기지를 우리가 떠안았습니다. 진접에 차량 기지를 옮겨줬지 않습니까? 8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권리가 있고 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면서 그쪽 세금을 보태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권리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남양주시가 서울시하고 동등하게 협상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시의 부당한 값을 막아내면서 남양주 교통 권리들을 확보해야 되는 것도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서울시장이 이제 남양주시장이 되면 한결 원활한 협력과 서로 동반 성장이 가능하겠죠. 이 점에서 우리 백주선 후보 9호선 조기 착공에 대한 대책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출퇴근 30분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던데 좋은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정책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서울 출퇴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좀 불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이 공약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 별내에서 다 노원 가는 건 금방 아니냐. 적어도 이렇게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수. 왜냐하면 그거는 슬로건이고 구호고 일종의 화려한 공약처럼 보이지만 실속이 없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 대부분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잠실에서 환승하고 뭐 갈아타고 청량에서 갈아타고 해서 다 1시간 반씩 막 이상 시달립니다. 그래서 조금 갑자기 출퇴근 30분 도시 저도 기가 솔게 됐어요. 그래서 그 비법을 제가 배우고 싶습니다. 청량리 덕소 구간도 지하화하겠다. 지금 이 코레일 구간인데 코레일은 국책 사업이고 적어도 수조 원 이상의 건설비가 들 건데 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느 정도 스타디를 했는지 이런 공약을 내걸고 정책을 내걸 때는 조금 구체성이 있어야 그냥 말뿐인 공약으로 안 되거든요. 우리는 집권당 아닙니까?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세 가지. 세 가지. 9호선 조기 착공, 30분 출퇴근 시간에 실현할 수 있는 비법, 그리고 어디서 어디까지 말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청량리 덕소 지하화 문제, 이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9호선 조기 착공은
저희 모두가 주장하고 있고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만 세워 있지 구체적인 실시 방법이라든지 실시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동이라든지 하남까지 연동이 돼서 아마 그 의원님께서 의원으로 재직하실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모두 힘을 모아서 9호선이 조기에 좀 착공될 수 있도록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김한정 후보님께서 더욱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제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향에서 서울과 남양주 간 출퇴근 30분이라는 것은 이제 슬로건이긴 한데, 결국은 서울의 중심이 강남이나 광화문, 서울역입니다. 그곳을 이용해서 즉 출퇴근을 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의 이제 목표로서 덕소와 청량리역 간의 구간이 지화되지 않고서 이 문제가 풀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구상을 말씀을 드린 거고, 지화를 통해서 그 위에 한 30만 평의 부지를 최대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 쓰자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런 구상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약을 할 때 완벽하게 어떤 내용들이 이제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고 있는 과정, 검토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안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남양주의 재정 2조 한 3천억 원 안에서 다 해결하자, 그런 정책은 나오기 이제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그 국토부 등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을 같이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김한정 후보님께서 3분 더 시간을 좀 더 쓸 수 있나요? 네, 3분 더 좋은 생각인데요. 저는 우리 백주선 후보님의 30분 대는 참 저는 이 부분을 현실화시킬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떻게 봐도 지하철역 또 전철역에서 서울까지 30분 가능합니다. GTX 혁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석에서 서울역까지 20분, 그리고 각 다양한 서울 지하철로 환승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9호선이 생기면요, 왕숙에서 30분대 한 40분 안에 강남 주요 지역을 갈 수가 있습니다. 다산을 거쳐서. 문제는 집에서 역까지 멀어요. 예? 집에서 그렇죠? 전철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는 기다려도 오지 않고요. 남양주 버스, 시내버스는 빙빙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걸 호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백주선 후보님하고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으면 좋겠는 게, 환승 시스템을 진짜 스마트하게 하자. 네. 집에서 나와서 역까지 가는 소비하는 시간들을 확실히 줄여드리자. 그러려면 시내버스 체계 바꿔야 됩니다. 환승 편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역까지를 10분대, 10분, 15분 안에 가서 바꿔 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좀 대중교통 스마트 AI 기술도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남양주시가 이야,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시장이 바뀌더니 이렇게 막 대중교통이 사람 움직여서 서로 편해지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택금 30분 도시, 네. 예, 조금 더 구체화시키자. 네. 그런 취지니까 네, 네. 오해 마시기 네. 바라고요. 청량리 덕수구간 지화 좋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부 지화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아마 예타 통과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부분 지화라도 우리가 좀 더 계획을 세워서, 특히 덕소 지역은 철도가 도시를 분할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일대 개발을 막아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거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또 우리 김용민 의원 또 병구에서는 그 덕소 지역을 좀 더 KTX가 더 자주 다닐 수 있는 좀 더 KTX 제대로 된 역으로 키워보자라는 뜻도 있는 만큼 그러려면 지하가 필수적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할 수 있고 충분히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해낼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좀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가자. 그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그 정책 토론을 하다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막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자꾸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 큰일 났습니다. 네. 그 얘기는 저도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이제 다시 세 번째 주제 토론입니다. 제 주도권. 그렇습니다. 예. 아니. 두 번째 주제에 대해서. 두 번째 죄송합니다. 제가 네. 바로 넘어가 버렸네요. 예. 자, 김한종 후보 예비 주도권 토론이 끝났으니까 이제 교통에 관련해서 우리 백주선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시작하시겠습니다. 네. 남양주 출퇴근 30분 시대를 제가 이제 모토로 걸고 있고요. 여기서 출퇴근 30분은 대중교통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한종 후보께서 잘 말씀하셨듯이 역에서 역까지는 충분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구상하는 것 첫째 환승 주차장을 잘 만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충하는 게 필요하고 비용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환승 주차장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7,000원이면 그 자체로는 비싸지 않는데 그게 한 달, 12달 이렇게 됐을 때 그 부담이 크고 그리고 낙후된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확충하고 현대화하고 스마트화하면서 비용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역까지 자율적으로 운행하는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여쭤봤던 것이 현대사회는 에너지가 전기로 인원화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원자력이라든지 옛날 화석 연료를 통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 마을을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고 그것을 각 마을과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 마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것이고요. 거기서 생산된 에너지를 통해서 집과 역 간의 거리를 순환하는 거리를 셔틀하는 버스를 배치함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하거나 이동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을 첫 번째 남양주의 비전으로 세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역시 9호선 부분은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한종 후보님은 어떤 기획을 좀 갖고 계신가 교통 전문가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 드리고 싶고 그리고 UAM이라는 새로운 공중 택시가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소나 왕숙이 좋은 부지인데 UAM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생각이라든지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그 부분 먼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질문이 일단 UAV 얘기하죠. UAM하고 9호선에 대해서 역으로 제가 네. 교통 전문가인 그 김한종 후보님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시간이 아주 여유 있게 남았습니다. 자, 말씀 주실까요? 뭐 자율주행, UAM 다 좋은데요. 그거는 일단 법제도 개혁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 그런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가게 되겠죠, 우리 대한민국도. 근데 지금 완전 자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하나 걱정하는 게 자율 기술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대중교통 버스는요, 노약자도 타고요, 장애인도 탑니다. 운전사 없이 길 잘 찾아간다고 만능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잠시 끊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시간 드리겠습니다. UAM 말씀하셨는데 이미 UAM은 제가 조금 네네. 하나 마무리할게요. 그다음에 네네 이렇게 됩니다. 다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네. 문제는 우리 제가 이제 제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주도 이건 대중교통이 아니고 출퇴근 교통이 아닙니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수상 버스를 만들었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를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관광버스도 아니지 않냐.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주제를 자꾸 흐트러지지 말게 했으면 좋은 게요. 우리는 지금 대중교통보다 많은 우리 시민들이, 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또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과 그 네, 일단 좀 교통복지를 끊어주세요. 이야기하는 네, 건데 네. 예, 네. 일단 여기 근데, 이제 백주선 후보 주도권 토론이니까 먼저 말씀 제가 이제 듣고 두 가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요청했는데 9호선 조기 착공 개통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여쭤봤는데 답을 안 하셨고요. 아, 그건 제가 지금 하려고 UAM은 합니다. 교통수단입니다. 이미 법제도가 마련돼서 서울이 준비하고 있고 서울과 붙어 있는 하남, 구리, 남양주도 굉장히 좋은 요소이고 이것을 같이 발맞춰 가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뒤처질 수 있기 때문에 UAM에 대한 생각을 여쭤본 것이니까 이거는 그냥 뭐 관광버스 수준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UAM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9호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으니까 네. 9호선 지금 조기 창건 훨씬 더 시급한 문제입니다. 9호선 지연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왕숙 신도시가 빠르면 28년 하반기부터 입주가 초기 입주가 시작됩니다. 순차적으로 한 5년 동안에 왕숙 1지구, 2지구, 양정까지 합쳐서 8만 세대 이상이 입주를 하게 되면요 20만에 가까운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잠시만 거기서 끊고요. 답이 바로 안 나와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9호선을 조기에 개통하기 위한 보관이 있으신지 하고 그리고 신청사를 예컨대 종합청사역 우리 남양주에 있는 법원, 경찰청이 있는데 신청사를 설치하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즉 9호선 조기 착공 문제와 역사를 증설하는 것이 약간 대립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와 조언도 보관이 있는지 9호선에 관해서는 조기 착공과 역사 증설에 관한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는 수서고평 도시고속도로 민자도로인데 굉장히 통행료가 비쌉니다. 소형차 기준으로 1,700원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열심히 싸워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된 게 있으신지 어떻게 이 수서고평 도시고속도로 같은 민자도로임에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비싼 이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이 두 가지를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9호선 조기 착공이 미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 공구 한강을 통과하는 구간하고요. 왕숙천을 가는 첨벙 구간 209하고 509의 사업자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대기업들이 난공사고 수지가 안 맞으니까 입찰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유찰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 설계를 새로 해야 됩니다. 이 입찰 설계를 새로 한 방식이 또 새로 입찰 공고를 내고 심사하고 하는 과정에 한 1년, 2년씩 또 지연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패스트 트랙 줄여주시죠. 제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예. 제가 이제 쓰겠습니다. 일단 수서고평 도시고속도로 저희가 분석해 봤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2024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로 한 400억을 고금리로 사모펀드에 지급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순손실은 350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였고 이 부분은 저희가 실시 협약서를 검토해 보니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이 협약을 변경할 수 있고 그리고 통행료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전국 평균 수준으로 통행료를 낮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제안하고 있고요. 역시 UAM 부분은 뭐 수상버스 같은 그런 관광용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 전문가로서 조금 더 검토를 해서 남양주에 어떻게 도입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 문제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결국은 하나의 도시가 그 하나의 도시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시 안에서는 흔히 말하는 15분 도시 이론, 10분 도시 이론에 의해서 10분 안에 생활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 교육 환경, 의료 환경들을 충분히 제공하되 그것보다 훨씬 프리미엄한 좀 고급의 서비스는 조금 거리를 두고 가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늘리는 것이고 그 교통 편의를 늘리는 것은 도시 안에서의 교통 편의를 늘리는 것과 함께 다른 도시로 연결되기 위한 교통편을 늘리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고 돈이 많이 들고 당장 해결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이 교통 문제를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접근한다면 100만 특례시 남양주를 구상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쓰신 건가요? 그럼 제가 잠시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니까 UAM 문제는 이게 단순히 이제 당연히 그 규제 문제도 있고 법령 개정의 문제도 있지만 이 문제는 지금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 남양주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우리 백조선 후보의 말씀이시고요. 9호선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실시 설계가 지금 잠시 안 돼서 또는 유찰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것까지는 제가 좀 남은 거니까 제가 좀 쓰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6호선, 8호선, 9호선 연장이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6호선의 경우에 다산 아울렛역을 신설해야만 연결성이 좋아진다고 보고 있고 8호선 청학역 그리고 9호선은 조기 개통이 먼저이긴 하지만 신청사역을 반드시 준비해서 신청사역을 만들어야만 제대로 된 도시계획과 교통혁명이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여기는 시간이 지금 있습니까? 이건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쓰실 시간은 다 쓰셨는데요. 9호선 문제가 아직 마무리 답을 못 하셨어요. 답할 시간을 안 주시죠. 예, 이게 그러니까 9호선 문제인데 이게 이미 다 후보님들께서 시간을 다 쓰셨으니까 최대한 간략하게 일단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백조선 후보도 하실 수 있으면 한 말씀 정도 덧붙일 수 있도록 제가 기회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9호선 문제는 사실 지금 적색등이 켜졌습니다.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우리 백조선 후보께서 잘 지적을 해줬을 만큼 추가 지연 요인을 만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획대로 조기 개통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자꾸 변수가 생겼습니다. 변수가 생겨서 착공이 지연되면 개통도 지연됩니다. 그동안에 지연되는 만큼 상당한 부분에서 고통은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대처해 나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제적인 대처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이게 남양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죠. 9호선 문제는 서울시가 주도를 하는 거라서. 서울시고 남양주 구간은 경기도가 주도하고 있는데 좀 빨리 같이 협의를 진행했으면 해야죠. 좋겠습니다. 저도 참 보면서 여기 지하철 된다고 해서 왔는데 왜 안 되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백준수 후보님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저기 9호선 문제부터 하셔도 되고요. 뭐 9호선 부분은 이제 충분히 저는 이제 의견을 피력했는데 역시 뭐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필요한 문제이고 9호선은 이제 조기 착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추가되는 역사에 대한 미리 계획에 담아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충분히 동의를 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인 KUAM 방식의 상용화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우리가 뒤처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